여러분, 눈이 처져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근데 유튜브나 다른 검색을 해보시면 뭐 상안검을 해라, 눈썹화 거상을 해라, 이마 거상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용어들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간단하지만 좋은 정보 담아서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톤성형외과 김재곤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눈꺼풀 처짐을 해결하는 방법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물론 성형외과 상담을 받다 보면 더 추천해 주시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본인한테 더 적합한 방법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쌍꺼풀을 원하느냐, 쌍꺼풀을 원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지금의 느낌을 유지할 것이냐, 이 두 가지에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난 쌍꺼풀이 지금은 없지만 눈이 처지기 전에도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못했었어, 이런 분들인지, 아니면 나는 무쌍인 나의 눈이 좋고, 아니면 지금 있는 쌍꺼풀을 최대한 바꾸지 않고 옛날의 모습으로만 돌리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안검이라는 방법이라든지 눈매 교정,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쌍꺼풀을 다시 만드는 수술의 일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쌍꺼풀이 없는 분들은 쌍꺼풀이 생기기도 하고, 기존에 쌍꺼풀이 있으신 분들도 쌍꺼풀이 모양이 바뀌기도 하는데요. 눈썹화 절제라든지 아니면 이마 거상 혹은 눈썹 거상은 쌍꺼풀을 건드리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쌍꺼풀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큰 분류부터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흔하게 생각하시는 상안검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상안검은 기본적으로는 쌍꺼풀 수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쌍꺼풀 수술이랑 상안검 수술은 뭐가 다르냐? 사실은 많은 부분이 공통적으로 있는 수술이고요. 상안검이라는 말이 뭐냐? 윗눈꺼풀이라는 것의 그냥 한자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윗눈꺼풀을 수술하는 게 상안검 수술인데, 흔히 상안검이라고 하면 눈의 피부를 쌍꺼풀이 있는 근처에서 절제를 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 데서나 절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절제 흉이 보이지 않는 쌍꺼풀을 만들어줘서 그 쌍꺼풀 안에 숨기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환자의 케이스처럼 원래 쌍꺼풀이 아주 뚜렷하게 있더라도 피부 처짐이 있는 경우, 또 이렇게 쌍꺼풀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에 겹주름이 지는 경우 등에서 상안검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원래 쌍꺼풀이 있었던 분들에게도 그런 분들은 쌍꺼풀이 새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상 변화가 아주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절제를 해주고 쌍꺼풀을 뚜렷하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겹주름이 지는 현상도 해결되면서 피부가 처져 보이지도 않는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눈썹화 절제라는 수술도 결국 피부를 절제해주는 수술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피부가 많이 남기 때문에 피부를 절제를 하는 건데요. 그럼 피부가 눈에서 어디가 남을까? 눈썹이랑 우리 속눈썹 사이에 피부가 이렇게 남게 되죠. 상안검은 이 피부를 절제할 때 이 아래쪽에서, 그러니까 쌍꺼풀이 생길 법한 위치에서 피부를 절제해주는 수술을 이야기하고요. 눈썹화 절제는 그와 다르게 이렇게 눈썹 아래에 있는 피부를 절제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흉터가 눈썹 바로 아래에 붙기 때문에 사실 잘 보이지 않게 되기도 하고요. 쌍꺼풀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쌍꺼풀이 원래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난 쌍꺼풀을 새로 만드는 게 싫은 사람한테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안검도 마찬가지, 눈썹화 절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눈썹에서부터 속눈썹까지 여기 있는 피부를 절제했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 자체, 그리고 원래 눈썹을 들고 있었던 습관이 없어지기 때문에 눈썹과 속눈썹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부터 눈썹과 속눈썹 사이의 거리가 먼 사람들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게 가깝거나 평균적인 사람들은 이 거리가 훨씬 가까워지게 되면서 인상이 사나워지거나 답답하게 될 수가 있고 효과도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런 간격이 있었을 때 이 사이 피부의 처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를 절제를 했는데, 다시 이게 기준이 작아지게 된다면 다시 또 어떻게 보면 처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마 거상 혹은 눈썹 거상입니다. 눈썹 위쪽에 있는 피부를 직접적으로 당겨줌으로써 눈썹 위치도 올라가고 혹은 떨어지지 않게 됨으로써 이게 좁아짐으로써 생기는 사나운 인상이라든지 피부가 다시 덮여 보이는 현상을 개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속쌍꺼풀이 있으신 분인데 피부가 처지면서 이제 속쌍꺼풀이 덮여 보이고, 이마에 보면 이렇게 또 주름들이 보이면서 이마를 지금 이미 많이 당겨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쌍꺼풀을 새로 만드시는 거는 또 싫어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눈썹화 절제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
경우에 눈썹화 절제를 하면 눈썹과 속눈썹 사이의 간격이 더 좁아지면서 인상이 더 사나워 보이고 효과가 줄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마 거상과 눈썹화 절제를 함께 해가지고 눈썹과 속눈썹 사이의 거리는 오히려 증가하면서도 쌍꺼풀은 새로 생기지 않고 피부 처짐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건 번외로 눈매 교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눈매 교정 사진을 찾아보았을 때 원래 쌍꺼풀이 없었는데 쌍꺼풀 수술도 하면서 눈매 교정이 돼서 눈매 교정만 단독으로 하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상당히 이해를 잘 못하시거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실제로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저희 고객님들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해서 눈매 교정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을 때 그럼 쌍꺼풀에 비해서 눈매 교정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느냐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케이스들은 원래 쌍꺼풀이 있었는데 눈매 교정도 함으로써 어떤 것이 변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쌍꺼풀이 있고 피부가 처진 것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거는 이분이 쌍꺼풀이 있는데 눈이 얼마나 떠지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눈동자의 노출이 얼마나 되느냐, 검은자가 얼마나 보이느냐를 봤을 때 수술 전에는 검은자가 잘 안 보이고 사진을 촬영했을 때 빛이 보이는 것도 사실 조금 적어요. 근데 다음에 수술 후의 사진을 보면 검은 동자가 더 많이 노출되고 빛도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보다 더 인상이 선명해지니까 눈매 교정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매 교정을 어떤 병원에서는 눈빛 성형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처럼 눈을 더 밝게 보이게 하고 또렷하게 보이게 하는 수술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눈을 더 크게 뜰 수 있게 하는 수술입니다. 다음 케이스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이분은 원래 쌍꺼풀이 있어서 피부가 처져서 눈이 덮인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눈을 뜨는 양상을 보면 눈이 좀 졸려 보이고 검은자의 노출이 부족한데요. 이런 경우 눈매 교정을 해주면 검은자의 노출이 많아지고 더 밝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인상의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수술, 이게 바로 눈매 교정 수술입니다. 상안검 수술, 그다음에 눈썹화 절제, 이마 거상, 그다음에 눈매 교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각각의 수술이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 수술인지를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수술 단독으로 시행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조합으로 시행할 수도 있거든요. 상안검 수술을 하지만 눈썹과 눈 사이의 거리가 좁기 때문에 이마 거상을 함께 했을 때 더 좋아질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상안검 수술을 하는데 눈 뜨는 것도 좀 불편해가지고 눈매 교정을 함께 얹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눈썹화 절제를 하면서 상안검을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조합까지 하나하나 다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보다 더 좋은 결과, 좋은 수술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